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23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네, 오늘은 BOJ 얘기하고 BOC 얘기하고 어닝 데이터 이렇게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뱅크 오브 재팬이 미팅을 가졌는데 모니터리 팔러시를 뭐 전혀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 전 미팅에서 사실은 좀 변동이 있어서 마켓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또 서프라이즈였죠. 그리고 이번 주에 뱅크 오브 캐나다 BOC 레이트 디시전 미팅이 있고요. 빅텍 어닝이 이번 주에 좀 본격적으로 계속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또 데이터가 되게 많은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 미팅을 뭐 리캡을 하자면 머니터리 팔러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두었고요.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것도 그 1월 미팅에서 0.5%로 일드 밴드를 갖다가 늘렸는데, 그게 이제 마켓에서는 쿼니테이티브 타이트닝의 시작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 유지됐던 쿼니테이티브 이징, QE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한국말로는 많이 하죠. 이제 그 스탠스에서 좀 이제 벗어나서 드디어 뱅크 오브 재팬도 이제 타이트닝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기조를 계속하지 않고 그냥 전혀 변동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타이트닝을 기대 쪽에서는 뭐 실망스러운 조치였는데 어쨌든 변화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갔고요. 근데 현재 일본은 CPI가 4%를 찍었습니다. 1981년 이후로 뭐 가장 높은 수치인데, 뭐 이렇기 때문에도 이제 타이트닝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뱅크 오브 재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어카모데이티브한 팔러시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재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Summary of Opinion이라고 뭐 연준으로 치면 다플랏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뱅크 오브 재팬의 현 상황과 경제에 대한 현 상황 인식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성장에 관한 전망,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전망치들이 이제 반영된 그런 스테이먼인데,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오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장이 주목할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캐나다 미팅, 이제 웨이트 디시전 미팅이 있습니다. 이제 쭉 아마 중앙은행들, 각국 중앙은행들의 미팅이 계속 있을 텐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고요.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 사실은 금리 인상 때도 그랬지만은 금리 정책에서 약간 좀 먼저 앞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미팅에서는 예상하기는 한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moving in right direction이다. 그러니까는 원하고 기대하는 방향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달 CPI도 그 전달이 6.8%에서 6.3%로 내려간 바 있고요. month over month 피겨는 방금 6.3%는 year over year,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수치고, 전월 동기 대비, 그러니까 매월 변동 추이 관점에서 보면은 0.6%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용시장 역시 스트롱한 상태고요. 이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던 거에서 뱅크 오브 캐나다가 먼저 잠정 유보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뱅크 오브 캐나다가 좀 앞서서 올리거나 그 내리는 것들을 유보하는 것들을 지금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뱅크 오브 캐나다가 이런 인플레이션 추이를 반영을 해서 어떻게 금리 정책을 펼지, 아마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또 마켓이 이번 주에는 주목해서 볼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넷플릭스는 어닝 발표가 있었고 빅테크 컴퍼니들이 이번 주에도 이제 계속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인텔. 그 이외에도 3M이나 제너럴 일렉트릭, 잔슨앤존슨, 보잉,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대기업들의 어닝이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어닝 시즌에 당연히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기업 활동이 양호했는지 아닌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보려고 하는 거겠죠. 경기 일선에서 뛰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적을 어떻게 냈고, 그들이 비즈니스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가 경기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마켓이 이번 한 주간 주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뭐 리포팅하는 데이터나 전망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이 볼러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 일선에서도 뭐 데이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1월 매니팩처링하고 서비스 PMI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PMI 넘버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경기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수치가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아래로 나오기도 하는데 50 위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이코노미가 익스펜딩 하고 있다고 보고 밑으로 나올 경우는 이제 컨트랙팅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PMI 넘버가 과연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넘버가 나올지 아니면 여전히 양호한 그런 수치로 여전히 뭐 슬로우다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익스펜딩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컨트랙팅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넘버가 나올지 이 부분 시장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사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이제 많이 올리면서 과연 이게 리세션을 촉발할 것이냐 아니면은 비교적 소프트한 랜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PMI 넘버 당연히 마켓이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뉴질랜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CPI 넘버가 이번 주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CPI 넘버도 그렇고 뭐 다른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도 그렇겠지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는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RBNZ하고 RBA의 레이트 디시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뭐 관련 마켓들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4분기 GDP가 이제 어드밴스 수치가 이제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코어 PC 넘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PC 넘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PC 넘버는 CPI 넘버하고 같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 연준이 CPI에 비해서 좀 선호하는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예상하기는 코어 PC 넘버가 이제 전달에 4.7%에서 4.4%로 이제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PC 넘버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전히 CPI 넘버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잘 보이게 된다면 마켓에서는 이것을 환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또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이번 주 마지막에 나오는 넘버인데 당연히 마켓이 주목을 할 거고 다음 주 마켓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그런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일 날 지금 연준 미팅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 PC 넘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뭐 25든 50든 베이스 포인트든 아마 금리 인상 결정에 반영이 될 것 같고 퍼징을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당분간 유보하는 가능성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마켓이 이 부분 주목해서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